네, 반갑습니다. 백이동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금년도 이 새로운 형태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우선 무형문화유산 원장 이정희 원장 그리고 이치캡의 사무총장이신 금기영 총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고고학자인데 이게 무형문화유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사실 이게 고고학은 유형문산을 다루지만은 사실 유형 고고학 유물에서 사실은 무형유산으로 이게 이행하는 과정이 고고학적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키노트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아마 그러한 학문적 인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유산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나 각국 정부가 그동안 다방면의 노력으로 이것을 보존하고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에 도움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왔고, 특히 무형유산은 사실은 사라지기 굉장히 특히 사회 변동 속에서 사라지기 쉬운 그런 유산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네스코와 각국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사실 무형문화유산원을 세우고 또 이스캡을 유네스코로부터 엔도스를 받아서 만들어서 이 지역에 아태 지역에 있어가지고 무형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오늘 리더십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도 여기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라는 잡지가 아마 국제적 명성을 가지고 발간되어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한 한국이 세계적인 지도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움직여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무형유산, 아마 디지털 시대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큰 기술적 변화 자체는 사회 변동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무형유산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무형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런 그 국제적인 세미나에서 어떤 식으로 그 디지털 시대의 무형유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무형과 유형 자체는 사실은 하나의 문화의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 문화가 지금 오늘날 우리한테 전달되어 왔을 때 이거 자체가 가지는 활용의 의미 자체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유형문화유산은 유적지에 가거나 또는 박물관에 가서 보게 되지만은 무형유산 자체는 사실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형유산이 가지는 의미 자체는 유형유산보다는 훨씬 더 문화의 원형에 가깝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고고학 유산을 볼 때는 톡이면 톡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무형유산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한국의 그 전통 아까 이게 그 춤을 보셨지만 춤을 볼 때마다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게 하는 사람 자체도 할 때마다 다르게 해석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형유산 자체가 가지는 그 문화적 의미, 또 우리가 활용에 있어가지고 가지는 이점 자체가 유형유산보다는 훨씬 더
그 폭이 넓고 깊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무형유산을 이용하는 거, 아마 이 자리에 이 세미나를 구성하는 이 자체가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우리 그 행위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디지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게 무형유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아까 이리나 보코바 전 사무총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의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무형유산 자체를 우리가 미래 세대의 하나의 그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 자체는 각국 정부나 우리 이런 기구에서 충분히 지금 진행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게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 무형유산 자체가 가지는 하나의 큰 장점 자체는 이게 다양성과 변형성입니다. 다양성 오늘날 문화도 다양하고 또 고고학적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이게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다양성은 굉장히 훨씬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적 다양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나 신라 시대의 유물을 보면 우리가 보는 사람이 하나의 고정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되겠지만은, 이게 무형유산 자체는 내려오면서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것, 지금 봤던 것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간적 차원에 있어 가지고의 다양성이 있다는 점이 그게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변형성입니다. 항상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금 산조를 하더라도 그 산조라는 문화 형태가 하나 있지만은 그 속에 공연하는 사람, 공연의 시간, 세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가 흔히 문화의 다양성 이야기할 때 이게 거대 패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에 가면 어떤 문화가 있고, 또 중국에 가면 어떤 문화가 있고, 한국에 가면 어떤 문화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을 이야기하면 한국에서는 목조 건축, 이게 지붕이 멋진 목조 건축을 하고, 중국에 가면 벽돌 건축이고, 우리가 로마에 가면 석조 건축인데, 그러한 거대 패턴이 있는 반면에 이 무형유산에서는 굉장히 세밀한 그런 그 패턴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베리어블리티, 그러니까 미세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미세 다양성, 이게 무형유산에서 큰 자산이고,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채집하고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이 큰 주제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와서 디지털이 이게 이제 주는 이게 무형유산에 있어 이제 강점 자체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록의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무형유산을 활용해서 일반 대중들이 우리 유산의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걸 가지고 대중들이 훨씬 쉽고 스펙타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것은 결국에 기록의 수단으로서의 디지털입니다. 근데 기록의 수단으로의 디지털, 이 사실은 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록들이 이 시대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무형문화유산 춤을 기록하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코드, 악보를 적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전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시각, 액션과 소리와 표정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전승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사실은 이 디지털 시대의 그 무형문화유산 기록의 최대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활용 같은 것은 여러분들 뭐 길거리 가다가도 굉장히 잘 구성된 디지털 비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여기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욱더 보편화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 자원으로서 유형유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지, 이 문제는 이 디지털 기술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유산 자체가 이런 센터나 아마 각국 정부의 어떤 문화부 같은 데서 체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쌓아두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앞으로 인류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문화를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이것이 전부 다 모여서 모든 인류가 필요할 때 써낼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아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겠고,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건지, 이것은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결국에 우리가 요즘 뭐 구글이나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저장했다가 쓰는 그런 것을 많이 여러분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무형유산에 대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영역에 있어서의 기능적 필요성이 아니고, 이것은 인류가 두고 써야 할 하나의 보편적 자산으로서의 무형유산의 플랫폼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의 것도 아니고 어떤 집단의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의 것도 아닙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인류가 살아가는 한에 있어가지고 하는 공기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 자체가 아마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정부나 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와 같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개념상으로는 하나의 국제적인 여러 기구들이 합심해서 전 세계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화유산 자체를 체록해서, 디지털로 체록해서 올려서 그것을 이제 필요한 사람이 미래에, 지금 당장도 쓸 수 있겠지만 미래에 그것을 불러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도 어떤 패턴이 있긴 해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올려놔야지 이걸 나중에 찾아 쓰는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문화인류학 하시는 분 또는 디지털 기술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식의 이게 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어 갈까를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게 디지털 체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 세계가 고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 체록 자체도 힘들고 사용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유네스코에 관계되는 이런 기관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걸 어떤 식으로 올리고 어떤 식으로 내려서 쓸 것인지, 이 문제를 국제적인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진국이나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플랫폼으로서 그걸 만들어낼 때 이런 디지털 저개발국의 저개발 지역에 그걸 체록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인데, 이것은 아마 유네스코 또 뜻 있는 정부를 모아서 이걸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무형문화유산의 요소 자체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아마 그것은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이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기후변동이라든지 또는 이게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결국 문화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 그것은 인간의 과거의 행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재조합해서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고 필요한 어떤 솔루션을 찾을 때 그 속에서 과거 문화의 경험에서 미래에 우리가 부딪힐 문화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하나의 그 뱅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이것이 앞으로 엔트로포신, 이게 인류세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인류세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질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형문화유산을 굉장히 아주 넓게 깊게 또 시스테믹하게 저축을 했다가 거기에서 하나씩 솔루션을 찾아서 앞으로 부딪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어서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기관들이 지금 생각하고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스피드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무형문화유산이 사라지기 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오늘날 인류 그 사회가 하는 중요한 도덕적 의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이정희 원장과 이게 금기영 총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국제 포럼 자체가 영원히 발전해서 인류의 미래를 기약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